안녕하십니까. 현대정화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그동안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아왔던 삼성전자로 금일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었어요. 향후 장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방 경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55포인트 상승한 3199포인트로 마감되면서요, 오래간만에 큰 폭의 강세 마감이죠.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1038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이끈 쪽은 바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1조 100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환율도 7원 50전이 하락한 1059원 50전으로 마감이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큰 폭의 순매수를 보이면 환율이 하락하고 또 환율 하락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으로서요. 최근 주가 반등에 좀 거래대금이 작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 8월 둘째 주에 종합지수가 크게 약세를 보일 때 바로 이때죠. 거래대금이 20조 원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10조 원 초반대에서 10조 중반대로 넘어오는 모습이죠. 자, 내일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 3230포인트 1차 저항선인데, 자, 이것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한 20조 원 가까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1조 1000억대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자, 이것이 월말에 따른 윈도우 드레싱인지 이러한 확인 작업은 좀 필요로 해 보이는데, 아시아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 증시가 0.5% 상승 마감하면서요,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이죠. 그러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의 60일 이동평균선이 3230포인트인데 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본 증시도 1% 상승 마감, 중국도 0.4% 상승 마감하면서 방향을 바닥에서 탈피하면서 우상향으로 중국 증시도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우상향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승 종목이 495개, 하락 종목이 333개란 얘기입니다. 자, 지수 상승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이죠. 업종 대표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크게 몰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형주 쪽,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1.75%가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가 2% 상승하고, 중형주는 0.5% 상승이 그쳤죠. 소형주는 0.3%. 그러니까 시장이 외국인들이 큰 폭의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그 돈이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에 몰렸다. 특히 최근에 종합지수가 일주일 넘게 반등을 줄 때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속에 대형주들이 오래간만에 상승의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할 때 우리가 업종 대표주들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순매수를 하면서요, 삼성전자 쪽에 한 3,600억대 외국인 순매수죠. 전기전자 쪽으로는 6,200억이 들어왔으면 절반 1조 1000억대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6,200억죠. 대부분 반 이상이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그동안에 8월 둘째 주, 셋째 주 하락을 이끌었던 반도체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 이후 어제가 우리가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은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또 대만의 TSMC가 이번에 반도체 가격 한 20%씩 인상을 하면서 그동안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이죠. 그러면서 대만 증시도 이끌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계속 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순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현재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되고, 물론 내일까지는 좀 확인 작업은 필요해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월말에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딱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지 좀 내일은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지만은, 글로벌 증시로 봐서는 좀 연속성은 있다. 그러면 주도주 과연 어느 종목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거를 찾으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측에 보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 시가총액 1위서부터 15위까지 제가 이렇게 표를 놨는데요. 자,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반도체죠. 3위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 쪽, 그죠? 두 종목. 그리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즈가 5위,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10위, 바이오주,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 LG화학. 자, 삼성 SDI가요, LG화학을 시가총액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죠? 우리가 삼성 SDI 반도체,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은 지금 역수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이것이 유리하고, 특히 삼성 SDI는 이 기업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유롭고, 또 하반기에 또 미국 진출의 그러한 재료가 살아있다. 그죠? 삼성 SDI 오늘 3만원이 올라가면서 이 2차 전지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로 어딘데, 이 2차 전지 두 종목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죠? 또 두 종목이 있고, 카카오뱅크도 아마 플랫폼 쪽으로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은행주지만은 좀 플랫폼 관점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데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플랫폼 인터넷, 그죠?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이러한 종목군들, 꼭 이 종목,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높은 업종 대표 중 아니라 여기에 딸린 식구들, 중소형 종목군들 쪽으로 일정 비중은 유지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이 5가지 테마로 보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작년 1월서부터, 그죠? 뭐, 포스코 케미칼 4만원대, 에코프로비엠 뭐 5만원, 그죠? 뭐, 삼성 SDI. 그런 것들 지금까지만 들고, 그래서 비중 조절만 하셨다는 거죠. 보통, 뭐, 3배, 4배, 5배, 그죠? 충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근데 이것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러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죠? 플랫폼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비중 조금 과하게 올라가면은 일정 비중 줄이고, 조금 빠져서 조정받으면 다시 늘려가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중소형 종목군들만 갖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순매수 들어왔는데 조금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확인 작업, 내일 월말 드레싱으로 오늘 하룻밤 들어온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것이 외국인의 코스피의 지분율 추이인데요. 자, 올해 36.3%에서 지난 8월 23일 날 32.65까지 빠졌죠. 올해 들어서 오늘 1조 1000억대 매수해서 28조 8천억,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거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30조원을 매도했다. 과매도 상태고,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한 31% 정도대 내려오면은, 그죠? 상승으로 전환됐다면 거의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기조적으로 바뀔 때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업종 내지 테마 쪽에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아래 보면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로 회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 그죠? 따라다니다 보면은 낭패, 그러니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은 또 밀리고, 밀리는 거 확인하고 겁먹어서 매도하면 또 오르고, 그죠? 그러한 분들이 몇 번 반복을 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5개 테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뭐 자동차, 플랫폼 쪽 그러한 종목군이고, 요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이 위드 코로나가 우리가 뭐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좀 검토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 발표도 있었죠. 자, 일일 확진자 수도 금일 1372명대로서요.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이 접종률도 56.5%. 우리 그래서 뭐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자 70%, 다음 달까지 9월 말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까지는 70% 채운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위드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 종목군들, 제가요 이 올해 매매 지금 8월 달 지금 오늘 다 갔는데요. 오랫동안 좀 수익이 뭐 변변치 못했다 하신 분들, 좀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좀 재미를 좀 크게 보실 분들은 좀 이 위드 코로나 좀 밀렸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죠.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 부분들,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가도 회복이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일정 비중을 유지해 주시고, 또 기타 쪽으로 아까 만들어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폴더폰, 조금 아깝죠. 우리가 이제 파인테크닉스 그 종목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좀 일찍 조금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했던 부분인데, 이 폴더부폰, 그러한 종목, 그래서 기타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로 끌고 갈 종목, 비중 조정할 종목, 좀 단기적으로 할 종목죠.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우리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7.2% 빠졌고, 그죠? 코스닥은 8.8% 빠졌었죠. 한 2주 동안에. 그러면서 지난주서부터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지금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2.9%까지 회복을 시켜줬고요. 코스닥도 2.2%대까지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처음에는 동반적으로 빠졌지만은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이제는 거의 빠진 부분의 3분의 2까지는 다 회복을 했어요. 3분의 2, 4분의 3까지. 그러면 이제는 항상 마찬가지로 늦게 빠지고, 그리고 덜 빠지고, 또 회복을 하더라도 같이 빠졌다도 회복이 빠른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언급을 해드리죠. 우리가 대덕전자를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남들 빠질 때 안 빠지다가 지수가 3주째 8월 셋째 주까지 빠지니까 좀 뒤늦게 빠지다가 회복이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렇죠? 셀트리온도 그리고 뭐 오리온이라든지 대한항공, 효성, 뭐 LIG 넥스온,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어저께 먼저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그렇죠? 회복을 좀 빨리 하고 지금 3, 4일 정도 조정받는 종목들 말씀드렸어요. 한 7, 8개 종목. 자, 그 중에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그 종목 우리가 보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주사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바이오주들이 강했죠. 알테오젠이 오늘 5% 올랐고 유한양이 2.6%. 그렇죠?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하죠. 하나 머트리얼즈가 0.8%인데 장중에 하락폭에 비하면 그렇죠? 그걸 다 만회하고 강보하고 이오테크닉스 0.4%, 원위QNC 0.3%인데 저는 반도체 쪽, 그렇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에서 240조 원 중에서 반도체 쪽에 특히 비메모리 쪽
뭐 150조에서 뭐 200조 정도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미국도 지금 뭐 뉴욕이 될지 아니면 오스틴 지역이 될지 지금 뭐 둘 중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씀 나왔듯이 이 반도체 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포스코 케미칼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제는 뭐 알테오잔 따라갈 수 없죠. 유한양도 좀 따라가는 건 부담되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덜 올라간 종목, 아까 말한 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CJ라든지. 자, 액트론은 어저께 우리가 방송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덜 빠진 종목이 우리가 유진테크도 저는 좀 좋은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니셈이라든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중에서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 반도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투자 크게 한다 발표하고 해서 단발성으로 상승이 멈췄지만은 그 재료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할 재료다. 그러면 이런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종목의 주인들이 다시 모습을 만들어서 띄운다는 얘기 보면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덜 빠지고 좀 회복이 빠른 이러한 종목, 또 수급이 있고 또 재료 있고 다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장비주 2차 전지 쪽에 코인테크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 코인테크도 좀 주가가 움직여서죠. 좀 들어가기 힘들고 저는 계속적으로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좀 수소 관련 종목 두산 푸어셀, 뭐 비나텍 뭐 이러한 종목군들 강하고, 그리고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좀 회복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위드 코로나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카지노도 되고 여행도 되고, 그리고 화장품 쪽에 코스맥스, 영화, CJ, CGV,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적은 또 3분기까지는 부진하겠지만은,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 그러면은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분명히 이 주가 상승력은 탄력은 강할 거다. 그 시기가 좀 빨리 9월 말 10월 달에 되느냐 11월 달에 되느냐 그 차이만 있지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유럽 쪽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반영이 되면서요, 화장품 쪽이 많이 팔린다 그러죠. 성장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은, 화장품, 아까 말한 여행, 관광, 그리고 이러한 극장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레저 쪽이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지만 한두 달, 두세 달을 내다보고 산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비중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조금 아쉽다,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가격대만 보고 30% 정도는 우리가 지금 비중을 갖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계속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여행점은 롯데관광개발, 화장품은 코스맥스, 또 레저 쪽은 이 CGV로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이끌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 쪽이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기 2분기 실적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을 걸로 봤고, 그렇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좀 줄어들 걸로 봤는데 1분기 실적보다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연 따져도 한 1조 3천억대 영업이익들 봤는데 좀 많이 보는 데는 지금 1조 4천억까지 정도 보죠.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MLCC라든지, 그렇죠?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전 사업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에 회복이 빠르고 당연히 쉬어갈 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종목이 지수 하락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지난주에 반등 줄 때 빠르게 올라와서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
돌파를 해서 쉬던 아니면 그 밑에서 쉬는 종목군들, 그죠? 근데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안정을 되찾으면 더 빨리, 그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 삼성전기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기 좀 대형주 쪽에서는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한번 좀 간단하게 보죠. 자,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470만 주나 매수했죠. 자, 요것이 좀 더 줘서 지수가 어차피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대만의 TSMC의 주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만 뒤처질 거는 없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속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수익률 게임 쪽에서는 말씀드린 이 삼성전기가 이번에 빠졌다가 회복시켜주면서 2평,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당연히 쉬어가는 가격대에서 이틀 쉬고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8개 종목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중에 5개 종목은 신고가들을 돌파하고 지금 조정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덜 오른 포스코 케미칼, 그죠? 못 오른 이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를, 그죠? 그렇지만은 이 전기차 시장의 원체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한번 더 세게 치고 가려면은 아마 에코프로 비행, 저 지금 양극재에서 국내에서 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죠? 아마 지금 이제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에코프로 BM이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효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덜 빠진 종목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뭐 삼성 SDI, 자, 셀트리온, 우리가 셀트리온은 이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죠, 강한 상승, 그 이유는 안 빠지고, 누가 주가 관리가 시장이 2주 동안에 뭐 7% 8%씩 확 빠지면은 종목별로는 15%에서 20%씩 빠졌다고 보면 되면, 그런데 내 종목이 잘 안 빠지려고 한다, 또 아니면 늦게 빠진다, 그런 종목들은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주가 관리를 해주는 거여서 시장이 안정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 주도죠. 저는 더 가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서, 뭐 알테오젠도, 그죠? 예, 당연히 쉬어간, 아까 삼성전기처럼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이동평균선 조정받고 오늘 조금 상승의 모습. 예, 오히려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저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하나머티리얼즈,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더 추가적으로 상승,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 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니셈. 그리고 우리가 바닥권에서 FSD, 자, FSD는 오늘 제가 이제 이 해세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극자외선형 지금 펠리클 개발이, 만약에 그것이 뭐 우리가 지난번에 기사 나왔듯이 상반기에 뭐 시제품이 양산된다 뭐 한다 그런 기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한번 전화했는데 오늘 담당자가 없어서 뭐 내일 다시 한번 전화 달려서 내일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 펠리클의 이 개발 지금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갔는지 죠? 한번 해서 만약에 조만간에 양산이 된다면, 시제품이 나와서 양산이 된다면 아마 주가, 이 종목도 8월 둘째 주, 셋째 주 지수 크게 하락할 때 거의 뭐 빠지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빠진다. 물론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를, 여기가 바닥권이라 인식, 만약에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는데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하면,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은 손을 더 놔버려서 더 커서 한번 더 빠지죠. 근데 안 빠졌던 얘기는 뭔가 내부적으로 뭐가 있다. 그럼 뭐가 있을 건 당연히 FSD는 이 극자외선용 펠리 개발밖에 없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CGV라든지, 그쵸? 저는 코스맥스. 코스맥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조정이에요. 화장품주들.
고점, 그러니까 지난 크게 하락하기 전 가격대 다 올라왔어요. 그죠? 요건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드렸죠. 준비된 상승은 조정이 나와도 짧으면 하루에 더 길어야 2, 3일이라 해서 오늘 이제 이틀째 조정이죠. 내일 조정 모습 어떻게 받고 이 고점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타이밍, 그러니까 종목은 여기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면 다 좋아 보여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좀 조정을 받는데 그동안 올라올 때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덜 나오고 거래량 감소하고 또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뭐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기보다는 좀 일부러 한번 사고서 자꾸 그거를 경험을 해보시면은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은 그렇죠? 가격대만 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 나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저께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인데요.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듯이 덜 빠져든 물건,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더 빠질까봐 불안해서 못 더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강조 많이 해드리는 종목은 덜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부담도 있고 또 주가가 최근에 또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 또 쉽게 접근하기 힘든데 아까 말대로 조금 불안하시면은 저때껏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군들로 이제 일부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시장 주도주를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좀 타이밍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